안녕하세요. ESG 한성 고민수 대표입니다. ESG 실무 강의 9번째 시간, ESG 경영과 ISO 경영 시스템의 연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업에서 ESG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인데요. 사실 여러분의 회사는 이미 ESG를 실천하기 위한 훌륭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ISO 경영 시스템 인증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인증들을 어떻게 ESG 경영의 강력한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SG 한성과 함께하는 이번 강의를 통해 흩어져 있던 경영 시스템을 ESG라는 하나의 큰 그림으로 모아보는 효율적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고민을 한번 짚어보죠. ISO 인증은 받았는데 ESG는 따로 노는 것 같아요. ESG를 시작하려니 백지 상태에서 모든 문서를 새로 만들어야 할까요? 같은 걱정들, 실무 현장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ISO 인증을 ESG와 별개의 숙제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탄탄하게 구축된 ISO라는 발판 위에 ESG를 올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학습 과정은 크게 5대 ISO 표준 이해, ESG와 ISO 매핑하기, 그리고 두 영역의 공유 원리인 PDCA와 리스크 관리 기법 파악,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활용법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막막했던 ESG 경영이 기존 시스템과 연결되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ISO를 낭비하지 않고 ESG의 토대로 바꾸는 여정, 이제 시작합니다. ESG와 밀접하게 통하는 5대 ISO 표준을 소개해드립니다. 흔히 품질 경영의 대명사인 ISO 9001부터 환경경영 ISO 14001, 안전보건 ISO 45001, 그리고 부패방지와 준법 경영을 다루는 ISO 37001과 37301이 그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먼저 인증받은 ISO는 무엇인가요? 이 5가지 표준은 각각 ESG의 핵심 요소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품질은 ESG 경영의 기초 체력이 되고 환경과 안전은 E와 S, 부패방지와 준법은 G의 핵심을 차지하죠. 이렇게 표준마다 맡은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가진 인증이 ESG의 어느 부분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각 표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많은 기업이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ISO와 ESG를 완전히 별개의 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환경지표를 관리하는데 ISO 14000 일용 데이터와 ESG용 데이터를 따로 수집하는 총극이 벌어집니다. 업무가 2배로 늘어나니 ESG가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연결해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미 구축된 ISO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해 ESG 성과를 측정하면 됩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ISO 인증은 튼튼하게 지어놓은 집의 골조와 같습니다. ESG는 그 골조 위에 인테리어를 하고 살기 좋게 마감하는 과정이죠. 골조가 이미 있는데 굳이 옆에다 건물을 새로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존 시스템을 재사용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ESG 경영의 기초가 매우 탄탄해집니다. 도대체 왜 ISO가 ESG와 이렇게 잘 통하는 걸까요? ISO는 국제표준화기구가 만든 조직 관리의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제3자 인증을 받고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지속해서 관리하죠. 자세히 보면 이 원리가 ESG가 요구하는 핵심 원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ESG도 결국 회사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투명한지, 위험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를 보여줘야 하거든요. 둘 다 PDCA 사이클을 돌리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모든 성과를 문서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미 ISO 심사를 준비하며 문서화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ESG 보고서나 공시 대응은 훨씬 수월할 수밖에 없죠. 같은 언어, 같은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ISO 인증에는 상위 구조라는 공통의 뼈대가 있습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HLS라고 하는데요. 어떤 ISO 인증이든 4번부터 10번 조항까지는 구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조직 상황 파악부터 리더십, 기획, 지원, 운영, 성과 평가, 개선까지 이어지는 PDCA 흐름 말이죠. 이 구조가 왜 대단한지 아시나요? 여러 ISO 인증을 받을 때 이 공통 뼈대 덕분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서 체계도 심사 과정도 통합하면 효율이 극대화되죠. 무엇보다 리더십과 기획, 성과 평가 항목은 ESG 경영의 요구사항과 100% 겹칩니다. 여러분이 ISO 시스템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새로운 표준이나 ESG 경영으로 확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ISO와 ESG는 유전자가 같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요구하는 핵심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ISO가 요구하는 최고 경영진의 리더십은 ESG에서 말하는 이사회의 ESG 책임과 같습니다. ISO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파악하라고 할 때 ESG는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라고 하죠. 또한 ISO의 리스크 기반 사고는 ESG 리스크 관리와 직결됩니다. 결국 두 영역 모두 경영진이 앞장서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그 결과를 수치화하여 증빙하라는 뜻이죠.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ISO의 언어를 ESG의 언어로 살짝 바꿔 읽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핵심 원리를 충분히 알고 계신 셈입니다. 이제 각 표준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죠. 첫 번째는 품질 경영 시스템인 ISO 9001입니다. 품질은 ESG의 특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모든 경영 활동의 기반이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일관되게 관리하고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프로세스는 그 자체가 ESG 경영의 기본 체력이 됩니다. 우리가 ISO 9001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자산은 문서화 능력과 프로세스 관리 경험입니다. ESG를 추진할 때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응용해보세요. 어떤 업무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면 ESG 공시를 위한 데이터 수집도 훨씬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9001은 모든 ISO와 ESG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자 튼튼한 토양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경영 시스템 ISO 14001입니다. 이건 ESG의 이 환경 분야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회사에서 탄소 배출량이나 폐기물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이 바로 ISO 14001의 관리 체계입니다. 환경 목표를 세우고 매년 개선 성과를 보고하는 과정, 너무 익숙하시죠? 그 경험이 그대로 ESG 환경 공시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ESG 보고서를 작성할 때 0에서부터 데이터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ISO 14001을 운영하며 쌓아온 에너지 사용량, 배출량 관리 기록을 그대로 ESG 환경 KPI와 매핑하면 됩니다. 환경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미 구축된 14001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환경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ISO 45001입니다. 최근 ESG에서 사회적 책임 SE 강조되면서 기업마다 안전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죠. ISO 45001은 산업 안전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가 참여하는 안전 문화를 만드는 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이 시스템이 있다면 중대재해 대응 체계는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된 것입니다. 안전 지표를 단순히 법규 준수용으로만 쓰지 말고 ESG 사회성과 지표로 확장해보세요. 우리 회사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ESG 경영의 핵심입니다. 안전관리 데이터를 활용해 ESG 사회보고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보세요. 네 번째, ISO 37001 부패방지 경영 시스템은 ESG의 지배구조지, 그 중에서도 윤리경영과 직결됩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것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큰 리스크죠. ISO 37001은 이런 리스크를 평가하고 제보 채널을 통해 감시하며 협력사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제공합니다. 많은 기업이 우리 회사는 윤리적이다라고 말만 하지만 ISO 37001 인증을 보유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표준을 활용해 윤리 규정과 반부패 정책을 강화하고 그 관리 시스템 자체를 ESG 공시의 증거로 제시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ISO 37301 준법 경영 시스템입니다. 부패 방지를 넘어 전사적인 법규 준수, 즉 컴플라이언스를 총괄하는 시스템이죠. 요즘 ESG에서는 우리 회사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투자자들이 꼼꼼하게 따집니다. ISO 37301은 국내외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개별적인 내규 관리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37301 중심으로 통합 운영해보세요. 전사적인 규제 대응 능력이 올라가면 ESG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규제 위반이라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그것이 ESG 지배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가장 똑똑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볼까요? ISO 9001은 체계적인 경영의 기반을, ISO 14001은 환경이 성과를, ISO 45001은 사회 S 분야의 안전을, 그리고 ISO 37001과 37301은 지배구조지의 윤리와 준법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명확하죠? 결국 여러분의 회사는 이미 ESG의 뼈대를 갖추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은 14001, 안전은 45001, 지배구조는 37억 13만 7301, 그리고 이 전체를 품질 경영의 프로세스가 떠받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보유한 ISO 목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인지 알면 ESG를 정복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이제 공통점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PDCA 사이클입니다. ISO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계획 플랜, 실행두, 점검책, 개선 액트 입에 붙으실 겁니다. ESG도 똑같습니다. ESG 전략을 세우고 P, 과제를 추진하며 D, 성과를 측정하고 C, 목표를 상향 조정화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새로 배울 방식이 없습니다. ISO를 운영하던 그 리듬 그대로 ESG를 굴리면 됩니다. 여러분의 팀이 지난 몇 년간 ISO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돌렸던 그 PDCA 사이클이 바로 ESG 경영의 성공 방정식입니다. 익숙한 방식을 활용하세요. 두 번째 공통점은 리스크 기반 사고입니다. 기업 경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리스크죠. ISO와 ESG 모두 도대체 무엇이 위험한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응 조치를 취한 뒤 개선하는 것. 이 3단계 과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지난 6편 강의에서 만든 리스크 레지스터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ISO의 위험 요소들과 ESG의 위험 요소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됩니다. 관리 대상이 하나로 합쳐지면 훨씬 효율적이죠. ISO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ESG에 이식하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사람과 증거를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ISO가 요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과 ESG의 중대성 평가는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누가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경영의 핵심이죠. 또한 ISO의 문서화된 정보는 ESG 보고서의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ISO 심사를 받으면서 기록 없으면 한 게 아니다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죠? ESG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노력은 기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ISO의 제3자 심사 대응 경험은 ESG 검증 대응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미 여러분은 검증이라는 단련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입니다. 그럼 이제 실천으로 옮겨볼까요? 인증을 ESG로 확장하는 4단계 방법입니다. 첫째, 현재 보유한 ISO 인증을 목록으로 만드세요. 둘째, 오늘 배운 매핑표에 따라 각 인증을 ESG의 ESG 영역에 연결합니다. 셋째, 기존 문서와 데이터를 ESG 성과 보고를 위해 재사용하세요. 넷째, 여기서 빠진 영역, 즉 없는 부분만 새로 보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 ISO 14001 인증은 있는데 안전 ISO 45001 인증이 없다면 환경은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보고하고 안전 분야만 새로 강화하는 전략을 세우는 거죠. 무작정 다 하려 하지 마세요.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만 채우는 겁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ISO가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ISO 인증이 곧 ESG의 전부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ISO는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지만 ESG는 기업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인권이나 다양성, 공급망 관리 같은 항목은 특정 ISO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O는 내부 관리 도구 성격이 강하지만 ESG는 외부 공개와 투자자와의 소통이 목적입니다. ISO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ESG는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ISO는 훌륭한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ESG 고유의 공시 관점을 반드시 더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한 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9001은 전체 관리 기반, 14001은 환경, 45001은 사회, 37001과 37301은 지배구조입니다. 여러분의 책상 앞에 이 표를 붙여두고 우리 회사의 ESG 추진 과제를 이 표준들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막막했던 ESG 추진 과제들이 ISO라는 튼튼한 레고 블록 위에서 조립되듯 선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착실하게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와 경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ESG 자산입니다. 이제 그 가치를 ESG 경영을 통해 세상에 알릴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기억하시죠. 첫째, ISO와 ESG는 뿌리가 같습니다. PDCA 리스크, 이해관계자라는 같은 DNA를 공유합니다. 둘째, 있는 것을 활용하세요. 기존 인증의 문서와 데이터를 ESG에 재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안 드는 전략입니다. 셋째, ISO는 훌륭한 발판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ISO로 기초를 다진 뒤에 ESG에서 요구하는 인권이나 공급망 등 빠진 영역만 따로 보완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기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하면 될까요? 거창한 프로젝트는 잊으세요. 지금 바로 우리 회사가 가진 ISO 인증 목록 한 장에서 시작하십시오. 매핑 지도를 펴놓고 하나씩 연결해보는 것만으로도
ESG 전략의 절반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부족한 영역이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그 빈칸이 바로 여러분이 다음 달에 집중해야 할 업무입니다. 기억하세요. ESG는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훌륭한 경영 활동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인증이 ESG 지도가 되는 마법을 경험하셨길 바랍니다. 강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실습 과제로 지금 바로 여러분 회사의 ISO 목록을 적고 매핑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경영 활동을 집약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SG 경영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